꽤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됩니다. 가족 여행을 다녀와서 한동안 녹음을 못했네요. 여행 다녀와서 바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는 도중에 어릴 적에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시장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돈을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돈을 넣어주거나 하는데 가끔씩 아이들에게 교육한답시고 저것 봐, 너 공부 안 하고 말 잘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인생을 살아보고 저 정도의 나이를 먹은 지금에서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열한 의식을 가지고 아이 교육이 얼마나 나쁜 것을 한 건지 알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하며 그냥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생각해보면 돈 한 푼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왜 그런 식으로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나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 여기도 한국도 우리처럼 여느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해고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 뭐 보증을 썼다는 어떠한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지도 못하게 한순간에 밖에서 지내는 일명 노숙자가 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나서는 노숙자에 대해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밖에 지내는 노숙자 중에는 본인이 뭐 정말 게으르거나 뭐 술이나 약물, 도박 중독 뭐 이런 이유로 바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해서 빨리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제도의 뭐랄까 그 돈을 주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예기치 않게 수렁에 빠진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도움의 손길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제가 어릴 적에 생각난 노숙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직업의 귀천, 뭐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대체로 한국에서는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런 직업들은 좋은 직업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자 직업 가져라. 그래서 성공해라. 이런 말이 많죠. 뭐 현 대통령만 봐도 아홉수를 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아홉수를 하더라도 이제 사자, 즉 뭐 판사 검사만 되면 대우받는 세상이니 돈이 부족하지 않는 집안일수록 아니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얼마나 자녀에게 공부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국도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만 해도 기술직에 대한 인식과 수입이 여기 캐나다는 제가 살아온 한국과 상당히 많이 다른 점에 굉장히 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받은 느낌은 대학 진학을 뭐 꼭 해야 하는 옵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업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기술이든 실무든 필요한 교육 이수를 하기 위한 대학은 수단이지. 제가 자라온 한국에서처럼 일단 대학 하나를 찍고 목표로 두고 어느 대학에 가자, 뭐 인서울 하자 이런 개념은 거의 없고 또 뭐 과는 나중에 뭐 전공은 나중에 정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는 정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일단 지금 현재는 캐나다도 이민자들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왔었던 초기에 제가 느낀 바로는 대학을 가나 안 가나 돈 버는 양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더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있는 주가 석유 사업으로 먹고 살고 꽤 부유한 주인 편인데 여기서 현장 인력들은 뭐 교육 크게 상관없고 뭐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돈은 또 전문직만큼 받으니 그럴 이유가 딱히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쪽을 가서 그 등록금을 쓰는 동안에 어차피 나는 뭐 연봉 처음으로 시작해도 막 5만 불 이상 받는데 그때 당시 5만 불이죠. 지금은 아마 뭐 한 7만 불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더 손해다. 뭐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그에 반해서 한국은 아무래도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 세대가 자식 세대만큼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다 대학을 보내서 사자 직업을 목표로 성공하고 잘 살게 하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 자녀 세대들이 자라서 이제 모두 다 대학을 가본 세대들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 대학을 다 가봤는데 별거 없네. 대학 꼭 갈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점차 이제 그런 분위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아무래도. 아직도 뭐 하수도 청소일이나 뭐 건설업, 뭐 고층에서 하는 직종들, 일명 3D라고 인식되는 직업에 대해서는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들을 여전히 하시고 있는데 막상 이분들이 지금 이 현재 3D 사람들의 수입을 들으면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곧 그래도 아,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나 라고 그래도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의 인식은 예전에 한국에 인력이 넘쳐날 때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대신에 교육비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았던 세대들이니까 대신 어깨 넘어서든 어떤 형태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많을 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부족해지고 있고 그 기술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대우를 받는 시대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젊은 층들은 이제 기술직에 대해서 뭐 천한 직업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돈도 괜찮고 뭐 워라밸도 괜찮다면은 다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애들이 예전 시대에 좋았던 직업들이 뭐 선생님, 공무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뭐 공무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나서도 사표를 쓰고 많이 나온다고 하죠. 선생님의 직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되게 힘든 것 같고 어찌됐든 직업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고 꽤 많이 했었죠, 사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 고민을 저보다 더 빠른 시기에 하게 해주고 싶어요. 뭐 정확한 답을 주겠다 이런 거는 뭐 저도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캐나다에 오고 나서까지도 저는 과를 잘못 고르고 졸업도 했었고 뭐 시행착오도 겪었고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직업과 저의 행복은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약간 포기를 했죠. 직업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거는 포기를 하고 그 직업 외에서 저의 행복을 찾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요. 그런데 또 제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있고 또 인터넷에서 보면 수입의 많음 적음을 떠나서 본인의 직업 자체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면 확실히 그 경쟁이라던가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스트레스는 분명히 오지만 그래도 직업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사람의 일상이 한 3분의 1은 자는 데 쓰고 그 3분의 2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일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직업에서 삶의 행복이 연결이 돼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어, 다소 좀 일반화를 한다면은 직업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대체로 직업이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봉사활동 같은 것들, 자기 시간 굳이 내서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쪽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 큰 집착이 없는 사람들인 것도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극단적인 뭐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은, 극단적인 예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환경미화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환경미화원은 나쁜 직업이 아닙니다.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꿈의 직업일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예시가 환경미화원이라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일을 하고 대신에 일을 좀 빨리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은 뭐 가족과 사람들과 지내면서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는 이런 삶, 아니면은 다들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의사, 뭐 사자 직업을 가져서 업무로 스트레스는 좀 받을지언정 물질적으로는 넉넉함을 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그 찰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에 가깝다면 의사나 사자 직업이 더 행복한 삶이겠죠. 반대로 물질적 가치는 뭐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거기에다가 뭐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더 느끼는 삶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에 가깝다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겠지요. 그냥 이 예시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낫다라고 정답을 당연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스스로 알아가게 될 텐데, 아마 제가 부모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저 직업으로 꼭 행복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물질적으로 꼭 행복해야 한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행복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하나에 그냥 좀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을 하나의 가치에 두지 말고 모든 삶의 일부에 다 적용시켜서 무슨 일을 하든 본인 스스로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말의 전달이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하는 직업으로부터 나는 행복감을 느껴야지 행복한 삶이야. 아니면은 일단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무조건 내가 가져야지 행복한 삶이야. 이런 식으로 꼭 하나의 가치에 행복을 적용시키지 말고, 내가 직업에서 행복을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직업 이외에 물질적이든 뭐 다른 소소함에서 또 찾을 수도 있어야 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걸 좀 인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 본인 스스로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보람이 있으면서 물질적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도달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봅니다. 뭐 오늘은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다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어떠한 물질적인 상황이 있으시든 간에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기를 바라고, 아니었다면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